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번 도화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도화살로 배우자를 알아볼 수 있다는 방법 혹시 알고 계시나요? 다만 이 방법에는 좀 한계가 있죠. 일단 사주가, 그렇죠. 도화살이 있는 사주여야 이제 배우자를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사주가 이제 도화살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제 배우자를 좀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도화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뭐 다른 시각이기도 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도화살의 성립 조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근데 이미 이제 도화살은 하도 유명한 살이라서 알고 계신 분들이 또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만, 일단 한번 그래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묘미면은 그렇죠. 자수가 도화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띠입니다, 띠. 예. 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년지 얘기하는 거예요, 년지. 예. 그래서 년지가 이제 돼지, 띠, 토끼띠, 양띠면 그렇죠. 자수가 도하다. 예. 그러니까는 요거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죠. 해수 다음 글자가 뭐예요? 그렇죠. 자수죠, 자수.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사유축 해서 뱀띠, 닭띠, 소띠면 오화가 도하다. 예.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공식으로 외우는 방법이 있죠. 그쵸? 사화 뒤에 뭐예요? 그렇죠. 오화죠, 오화. 이게 이제 도화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인호술, 호랑이띠, 말띠, 개띠면 묘목이 도화다. 이것도 간단하죠. 예. 인목이 이제 바로 인목 다음 뭐예요? 그죠? 묘목이죠. 예, 이렇게도 이제 외울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 신자진, 원숭이띠, 쥐띠, 호랑이띠면 유금이 도하다. 이것도 역시 신금 앞에가 바로 유금이죠. 예, 이게 도하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메인 주제죠. 도화살의 작용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도화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인기의 살이다. 그리고 뭐 이제 주목받는 거다. 혹은 뭐 이쁘다. 잘생겼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제 여기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그렇죠. 도화살을 통해서 내 배우자의 모습이 어떤지, 예, 혹은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지, 예, 이걸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이게 한계가 있는 게, 그렇죠. 사주에 도화살이 있어야 됩니다. 예, 요거는. 그렇죠. 사주에 도화살이 있어야만 내 배우자의 모습이 어떤지 알 수 있다. 예, 이거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성도화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뭐냐? 정관이 도화라는 거예요, 정관이. 예, 정관이 도화면 어이구, 여기서 이제 이 고서적인 표현인데, 그렇죠. 배우자의 덕으로 이제 벼슬을 한다. 예. 근데 사실 이게 남녀 공통으로 이제 뭐라 생각하면 되냐면, 예, 그만큼 좋다는 겁니다. 예, 그만큼 좋다. 즉, 신분이 상승된다. 예. 물론 이제 현대에 와서 신분을 따질 것까지는 아니긴 한데, 그렇죠. 아주 이제 좋은 그런 기회를, 예, 사는 데 있어서 기회를 이 배우자 때문에 잡는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살성도화. 이게 뭐죠? 그죠. 편관이 도화인 경우가 있죠. 예. 이 편관이 도화인 경우에는, 그렇죠. 관통을 한다. 이게 좀, 단어가 좀 살벌하네요. 그렇죠. 기존의 배우자를 이제 따로 두고, 이제 바람을 핀다는 겁니다. 바람. 어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예, 바람을 피는데, 그렇죠. 이혼까지 할 수 있겠죠. 바람을 피면. 그래서 이런 바람기가 있는 사주라는 겁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내가 바람을 또 핀다. 이렇게도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이 살성도와 특히 편관이 도화인 경우에 그렇죠. 내가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록도화. 예, 정제하고 편제가 도화인 자는, 예, 배우자 때문에 이제 불을 쌓는다. 그렇죠. 예, 요거는 이제 정제하고 편제가 도화에 속해 있으면은, 그렇죠. 그 배우자 때문에, 그렇죠. 부자가 된다는 거죠. 예.
부자 된다는 소리입니다. 예, 배우자 잘 만나서.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무슨 얘기냐면 이게 도화가 가끔 비견겁제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서 이 비견겁제가 또 형사를 이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충을 맞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송사를 당한다. 이거 뭐냐? 배우자가 바람을 피거나 이혼 서류를 내민다는 겁니다. 굉장히 살벌하네요. 예. 맞지 않아가지고. 예. 바람을 피거나 이혼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상당히 좀 이 고소의 내용이다 보니까 좀 살벌하네요. 예. 폐가 망신당할 수도 있다. 상당히 좀 무섭네요. 예, 이렇게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죠. 남에 의한 거죠. 남에 의해. 즉 배우자에 의해죠. 예.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아까 그 살성도하는 뭐라 그랬죠? 그렇죠. 나에 의해인데 이게 좀 다르네요. 예,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식상도화, 식신상관이 도화인 자는 유랑과 인연이 될 팔자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남자고 여자고 연하랑 결혼을 하는데 나이 차이가 많다는 겁니다. 나이 차이. 어린 신랑을 드리거나 어린 신부를 드린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우 이제 식상도화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이 아무래도 이제 관성도화나 이 제록도화보다는 어때요? 그렇죠? 배우자 덕이 약하다. 예. 특히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이 연하랑 결혼하면은 좀 배우자 덕이 약하다라는 그 고서적인 관점이 좀 있거든요. 예. 배우자 덕이 좀 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예. 그러나 이게 이제 식상도화 같은 경우는 어때요? 현대에 와서는 굳이 괜찮지 않냐? 오히려 좋다. 뭐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알았으면 이제 도화살의 사례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어떤 도화살인지에 따라 어떤 작용을 할지, 혹은 이렇게 이제 됩니다라는 이제 공식을 또 배워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주의 예를 이제 한번 들고 왔습니다. 어떤 도화살일까요? 이거는 그렇죠. 인호술이죠. 인호술이면은 뭐가 도화죠? 그렇죠. 인호술 연지네요 지금. 오화가 연지니까. 그렇죠. 묘목이 도화죠. 묘목을 어디 가지고 있나요? 그쵸. 여기 가지고 있네요, 여기. 아이고, 묘충까지 맞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자, 말띠에 태어났는데, 묘목의 일지에 그게 뭐죠? 그죠? 비견이죠? 비견인데, 이게 이 묘충을 당했다. 그러면 이게 형살작용도 한다는 거예요. 충작용과 형살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혼하거나 송사를 당할 수 있다. 배우자랑. 그러니까 정말 궁합을 잘 봐야 되는 그런 명조가 되는 거죠. 이게 좀 좋지가 않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궁합에 특별히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된다. 라고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사례는 어떻죠? 그렇죠. 인호술의 그러니까 이제 말띠죠. 말띠니까 이것도 역시 묘목이 도화다. 근데 이 도화를 두 개나 깔고 있네요. 두 개나 깔고 있는데 식신이 도화죠. 식신이. 아까 이제 그러면 이거 뭐예요? 그죠? 식상도화죠. 식상도화. 그 식상도화는 어떻죠? 그렇죠. 유랑과 인연이 될 팔자다. 어린 신랑 신부를 데리고 살 팔자다. 그러니까는 이 사주는 남자면 어린 신부를 드린다는 얘기고 여자면 그죠 어린 신랑을 드린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례를 볼까요? 어떤 도화살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역시 인호술이네요. 인호술에 묘목이죠, 그러면. 이 정도면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묘목인데, 묘목이 도화죠. 도화인데, 이 묘목이, 정관이 도화네요?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게 형충을 안 맞았죠. 예. 형충이 없네요, 지금. 묘술 합은 있는데. 예. 형충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도화가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고, 그러면 배우자 덕에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다 본다. 아, 이렇게 이제 또 이야기를 하네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럴까? 이사주면 그렇네요. 이땐 힘들 거예요. 그렇죠. 무자대운에는 이거 힘듭니다. 예, 자명사를 맞기 때문에 얘가 제대로 작동을 못 하겠죠. 예. 그러다가 이 36살 넘어서부터 해묘합으로 이제 풀리니까 야, 역시 이사주는 아무리 상관하고 이 정관이 가까이 붙어 있다고 해도 높은 관직을 갈 수도 있겠네요. 공직으로 가면. 이런 사주는 좀 가능해 보여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예, 공부 열심히 해서 가능해 보인다. 예, 저는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도화가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으면은 이제 형이 제거가 됐을 때 여기로 이제 넘어 36살부터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관운이 비교적 좋은 사주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사례입니다. 여기 이제 렌즈가 바뀌었네요. 예, 쥐띠네요, 쥐띠. 자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신자진이죠, 신자진. 예. 그러면 이 신금이 앞으로 가면 어때요? 그렇죠, 유금이죠. 예. 그러니까 유금이 도화가 되는 겁니다. 예, 이거 이제 공식 외우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 그래서 유금이 근데 어떤 도화예요? 월지유금이. 그쵸, 편제네요, 편제. 어이구. 그럼 뭐라 그랬죠? 편제면? 그렇죠. 예. 배우자 덕에 돈을 번다. 부를 쌓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부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배우자 때문에. 배우자 사이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사주다. 실제로 그럴까요? 예. 글쎄요. 조금 뭐 서는 이때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나 이렇게 유축합을 사유축합을 좀 형성했을 때는 또 어떻게 보면 또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예. 40 넘어서는 또 가능하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튼 이래서 이제 이것도 가능성이 이제 좋은 거죠. 예. 한마디로 이제 좋은 도화다. 예. 가능성을 좋게 이제 타고 태어나는 그런 좋은 도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준비해온 이제 마지막 사례가 될 텐데, 좀 뭐 사례는 뭐 무궁무진하게 더 준비해 올 수 있는데, 일단은 영상이 그러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도화살인지 이제 한번 알아보자 했을 때, 그렇죠. 신자진이죠, 신자진. 원숭이띠인데. 지금 원숭이띠인데 이거 신자진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유금이죠, 유금. 유금이 도화다. 여기 도화가 두 개나 있네요. 오. 도화가 두 개나 있어요. 근데 이 편간칠살이죠, 지금 도화가. 그쵸. 편간이죠, 편간. 그럼 어때요? 편간이면은 어떤다 그랬죠? 그쵸. 배우자를 두고 다른 자와 간통하거나 이혼할 수 있다 본다. 그러니까 바람기가 있다는 겁니다, 바람기. 남녀를 불문하고 바람기가 있는 사주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럴까요? 근데 뭐 좀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게 대운만 봤을 때는 그죠. 관인상생이 잘 되고는 있어요. 물론 원래 이사주는 이렇게 가면은 이거를 쓰는 게 뭐 상관 쓰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야 뭐 논란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인성운으로 흐르니까 이게 대운은 나쁜 게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또 격은 또 정제격이어서 이게 또 애매한데 격은 정제격이네요. 어쨌든 그래서 역용하기 힘든 건 있는데 그래도 좀 위태위태하지만은 마음만 먹으면 마음 먹기에 따라 뭐 간통하지 않는 게 가능하긴 하겠네요. 그래도 인성이 들어오고 이 편간이 또 빡빡하고 정관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는 현실 자각을 잘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안 하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관이 이제 빡빡한 경우는 오히려 뭐 도화살 때문에 힘들 수는 있겠으나 마음먹기 달렸다. 그리고 또 대운이 이렇게 또 움직여 주기 때문에 마냥 그렇다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다만 일찍 결혼하면 좀 힘들겠죠. 그쵸? 이 19살에서 이때는 이제 인성의 보호가 없으니까 그럼 이럴 때는 진짜 좀 힘드니까 일찍 결혼하지 마라. 예, 이런 결론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마지막 사례여서 제가 좀 길게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도화살을 한번 알아보게 이제 되었습니다. 예, 오늘도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